한명숙 대표님 그 인사 말씀으로 그 최고위원회 회의를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회를 오늘 경남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어제 김두관 경남도지사께서 민주통합당에 입당하셨습니다. 아마 김두관 도지사께서는 입당하기까지 우리 경남도민들과의 약속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MB정부의 총체적인 실정에 고통당하고 있는 경남도민들이 정말 큰 결심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두관 도지사의 민주통합당 입당은 경남도민의 민심과 함께 입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큰 결단에 진심으로 경남도민들께 또 김두관 지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민주통합당의 책임이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더 큰 통합 그리고 야권연대,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12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장밋빛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MB정부의 총체적인 실정에 기대서 반사 이익만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주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민주통합당은 많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의 총선은 지금 총선 승리는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2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우리 경남도지사는 야권 단일화를 제일 먼저 이뤄내신 분이시고 그 힘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경남에서 야권 단일화의 힘이 빛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2년 총선 승리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김두관 지사의 입당을 계기로 야권연대의 중요성이 한층 더 크게 대두되고 경남에서도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야권연대를 논의하기 위한 특위를 마련하고 위원장의 문성군 최고위원, 또 협상대표의 박선숙 의원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조만간 범야권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1대1의 구도를 만들고 김두관 지사가 6.2 지방선거에서 거둔 국민 승리를 재현할 수 있기를 비럼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와 혁신에 민주통합당이 앞장서겠다는 것을 경남도민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경남도민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경남도민의 힘이 민주통합당에 결합돼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총선 승리가 반드시 여기에서부터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부산고법의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불법 사업임을 첫 번으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국민소송단 여러분과 또 경남도민들께 깊은 감사와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MB 정권은 위험천만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졸속, 부실 공사로 공사 현장에서 20여 명이나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수질 악화나 지류의 홍수 피해, 여러 가지 우려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16개의 보 중에 11개의 보에서 균열이 생겼고 유실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누수나 교량,
제방 붕괴와 같은 심각한 위험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경남의 경우는 수십만 가구가 지난번에 단수 사태를 입어서 가정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농경지가 침수돼서 농민들의 삶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함안보는 폭이 120m, 깊이 25m의 심각한 쇄골 현상으로 보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발뺌하고 해명에만 급급해서 이러한 위험성을 숨기고 땜빵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십조를 들인 사업에 또다시 천문학적인 돈이 다시 쏟아부어져야 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MB 정권의 4대강 사업은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위법한 4대강 사업의 심판, 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4대강 사업은 국가 재정뿐만이 아니라 환경영향법,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초법적인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어느 정권도 이러한 초법적인 사업을 국가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졸속 부실 검사로 인한 위험은 앞으로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명백한 위법에도 역시나 어느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법한 사업, 이 4대강 사업의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과 법 위반, 졸속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 방합, 몰아주기 비리, 재정 파탄의 책임 등 모든 실체를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훼손된 4대강을 복원하기 위한 진상규명을 하고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진표 원내대표 인사 말씀입니다. 올해가 임진년입니다. 500년 전 임진왜란 말기에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전함으로 외선 133척을 격파하고 불리하던 전세를 한순간에 뒤집었습니다. 지금 부산 경남에는 500년 전 이충우공에 버금가는 문재인, 문성근, 김정길, 조경태, 김경수라고 하는 역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부산 경남은 전통적으로 여권의 텃밭으로 불렸습니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이들 5분의 후보가 새누리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5인의 후보가 4월 11일 총선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하고 부산 경남이 4.1 총선 대역전의 진원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민주통합당 입당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다음 주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합당하면 16개 시도 중 9곳이 야권 소속이 되고 민주통합당은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통 큰 연대와 통합을 이루어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으로부터의 명령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4월 11일 총선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국가 중대사를 망쳐가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어저께 우리 당의 종전 4+4 주장을 어떻게든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원주 파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한석 늘리는 3+와 영남에서 2석, 호남에서 1석을 줄이는 3- 방안을 시정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영호남을 무조건 기계적으로 2석씩 줄이자고 하는 당리당략식
계산법을 고집하면서 우리 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의 의석은 68석, 호남의 의석 31석의 2배를 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증가하는 선거구를 계속해서 영원함이 똑같은 숫자로 줄여나간다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인구 편차 3대 1의 이상의 그 위헌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증가가 필요한 것이 3석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구 편차 3대 1의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 선거구부터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미달하는 선거구를 따져보니까 영남이 2곳, 호남이 1곳이라는 그런 논리적인 이유로 하는 것이고, 이래야만 새로운 선거구 조정이 또다시 위헌 사태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이와 같은 제안이 헌법재판소가 제기한 위헌 선거구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국회의원의 인구 지역 대표성과 또 헌법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하는 거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적인 표계산 이제 집어치우시고 민주통합당의 수정 제안을 즉각 수용해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어저께 검찰이 이국철 게이트의 수사 종결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 혹시나 했더니 또 역시나였습니다. 검찰은 이국철 SNS 그룹 회장의 이명박 정권 실세 로비 사건을 5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해놓고도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몸통은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채 깃털만 건드리다가 수사를 끝내버렸습니다. 작년부터 언론이 수많은 의혹을 제기한 왕차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에 대한 술대접 의혹, 또 김준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SNS 금융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검찰은 권력 실세는 비호하고 괘씸죄가 적용된 이국철 회장이나 이상득 의원 보좌관 등 몇몇 깃털만 건드리고 말았다고 하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진행하다가 확인한 이상득 의원의 7억 원 뭉칫돈에 대해서는 차후에 따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고지것대로 믿을 국민 이제 없습니다. 검찰이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최소한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상득 의원을 즉각 소환조사하고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즉각 시작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문성근 최고위원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김두관 지사의 입장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예, 우리 민주통합당은 민주당과 정당권 바깥의 정치 세력, 그리고 정치와 일정 정도 거리를 뒀던 분들, 그리고 그동안 정치권을 주로 비판해왔던 시민사회 세력, 그리고 일반 국민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노총까지 참여한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입니다. 정당 지지도가 전에 한 23%로부터 최근에 39%, 40%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을 보는 국민들의 기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지지 수치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2013년 우리가 어떤 사회, 국가를 만들고 싶은지 그 전망을 제시드려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않은 새롭게 참여하는 신진 인사들, 능력 있는 신진 인사들을 과감하게 공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새 얼굴이고 공천혁명입니다. 통합이 예상보다 한 달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배심원제 도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물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에 대한 법제화를 한나라당이 거부함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국민 참여 방식을 쓰니까 당력을 집중해야 되는 필요에 따라서 배심원 제도를 도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는 신진 인사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안으로서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는 30% 전략 공천을 이번에 어쩔 수 없지만 과감하게 도입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그 구체적인 사안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부겸 최고위원입니다. 김두관 지사님의 입당, 또 정현태 군수님의 입당 환영합니다. 역시 남쪽부터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 남쪽이 따뜻해지면 북쪽도 또 온기가 올라오려는 기대를 대구 경북에 있는 동지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입장을 할 때 보니까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결의에 찬 우리 후보들이 이렇게 장성처럼 버티고 서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새누리당이 겁이 나서 어떻게 여기서 버티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 모두들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명숙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 자체가 아직까지 바뀐 게 없습니다.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다시 범죄 수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결집하리라는 것은 선거판에서 조금이라도 고생해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근본적으로 국민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는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려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와 해결책을 찾는 그런 자세만이 저희 민주통합당이 국민들의 새로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새누리당이 남북권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던 동남권 신공항, 최근에 남북권 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원칙과 신의의 상징이라는 박근혜 대표마저도 부산 경남표가 흔들린다고 하자 이를 설거머니 공략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국토의 남쪽에서 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남북권 2천만 국민들의 생존권이고, 그분들로 하여금 세계로 나가는 관문이고 창입니다. 이 문제조차 표 때문에 한 번은 약속했다 그 다음날 뒤집는 수준의 그런 정도라면 국민들이 그대들에게 정권을 맡기지 않을 거라는 그런 충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잠시 위임받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10년, 15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균형 있게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이 결의를 흠집 내지 말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용덕 최고위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두관 경남도지사님 입당을 축하하고 또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경남도민들의 소중한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창원에 내려왔습니다. 이번 창원 방문이 더욱 기쁜 것은 김두관 지사님과 함께 한국노총 경남지역 노조위원장 및 간부들이 대거 입당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복원과 정치개혁의 바람이 이곳 경남에 불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노총과 당노동기구가 앞장서서 노동자 당원 가입운동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렇듯 경남에서 불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지금 청와대에서는 회전문 돌아가는 바람소리만 요란합니다. 지난 15일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됐습니다. 회전문 인사 5기 인사의 전형입니다.
이달곤 정무수석은 지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경남도민들의 심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경남도민들이 퇴장을 명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 시절에는 공무원들이 휴일 합법 집회에 참석한 것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무원 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악명을 떨친 인물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경남도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번 4.11 총선에서 도민 의견을 무시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채필 장관이 연일 한국노총을 향해 막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장관인지 극우정당 대변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청년실업, 비정규직, 고용 등 본업인 고용행정은 엉망으로 망가뜨려 놓고 일 못하는 장관으로 입으로만 자리를 보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채필 장관은 외국 노조들의 정치활동 겸직 사례가 없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노동조합 간부가 정치활동을 겸하면서 바닥 민심을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 3인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전통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 지도자도 겸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3년 동안 최장수 당회장을 역임한 빌리 브란트 제4대 독일 연방공화국 총리의 경우도 재지 및 언론노조위원장을 겸직하였습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선거 때면은 노조와 당은 인적, 시설적 지원은 물론 사무행정 지원, 교통편의 제공 등 3인당을 직접 지원하고 있고 평상시에도 독일 노총과 3인당은 서로 대표를 교환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예를 들어볼까요? 영국의 노동당은 1901년 영국 노총이 직접 만든 정당입니다. 영국 노동당의 집행위원회는 전체 당의 전략을 입안하고 모든 노동당 활동을 유지 발전시키는 책임있는 최고 집행기구입니다. 이 집행위원회 구성은 노동당 대표 및 간부들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대표 12명, 이 중에 6명은 여성이죠. 노동조합 대표 12명이 반드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예에서도 그렇습니다. 스웨덴 3인당과 스웨덴 노총은 100년 동안 서로 정책 연대를 하고 있고 스웨덴 복지의 주축은 스웨덴 노총인 LO와 TCO가 그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 노총위원장은 3인당의 상임위원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PT당도 브라질 룰라가 전국 금속노련 위원장 출신이고 브라질 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브라질 PT당도 브라질 노총 출신 정치 지도자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PT당은 아예 귀하게 전국 상임위원회 40%를 노조 지도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 사례에서 들자면은 우리 대한민국 빼고는 모든 나라들에서 노동조합과 정치인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언행이 이채필뿐만 아니라
청와대, 경찰, 검찰 서로 경쟁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지난번에 돈봉투 사건에서 한국노총 출신인 김경엽 후보가 초청장 봉투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돈봉투라고 우기면서 검찰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권은 바로 퇴출돼야 합니다. 특히 이채필 장관은 국민들이 1600만 노동자들이 이미 퇴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능할지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 고취를 표명해서 마지막이나마 노동자들의 짜증과 시름을 덜어주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남윤인순 최고위원. 예, 경남 도민 여러분, 또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금 경남 지역에서 이 추운 겨울에 많은 노동자분들, 또 농민, 또 서민 이런 분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안전하고 괜찮은 그런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부당해고에 대한 근절,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권리 보장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앞에서 4대강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요. 이미 사실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4대강과 관련해서 4대강을 찬동했던 30여 명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정심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도덕성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체성, 특히 조직적인 정체성과 어떤 정책적인 정체성 부분에서 엄격하게 판단하셔서 시민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정말 좋고 개혁적인 후보들이 공천될 수 있도록 공심위원회가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믿어주시고 민주당이 좋은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백두현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위원장의 인사말. 반갑습니다. 경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남의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경남 지역위원장들을 젊은 분들로 전진 배치했지만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젊은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이것이 경남도당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릉건 도의원을 비롯한 500여 명의 젊은 청년 당원들이 입당을 해서 이제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이 노장층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한국노총 배동환 경남의장님이 새누리당 신년교례에서 정체성은 새누리당과 가깝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경남에서 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이 결합한 것이 맞나, 중앙에서만 결합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배동환 경남의장님이 참석하셨고 정체성은 저희 당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배동환 의장님도 동의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한국노총 김해지부 의장 겸 전국택시노련 경남본부장인 김중원 의장님을 비롯한 경남 전역의 택시노조 지부장님들의 입당으로 경남에서만큼은 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이 완벽하게 결합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은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이은 경남의 제3당입니다. 창원과 거제를 가보면 진보신당에 이은 제4당이 민주통합당이 경남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적 열쇠가 있지만 야권 단일화 경선 룰인 50% 국민 참여 경선과 시민 여론조사를 통크게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야권 단일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그 원인은 우리 당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은 통큰 양보와 노력으로 꼭 야권 단일화를 이룩해내고 공동선대본 구성해서
공동의 정책과 공약으로 경남도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경남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감동적인 야권 단일화를 민주통합당이 선도적으로 꼭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